안녕하십니까, MC자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많이들 기다리시던 킹타이어 리뷰를 저의 솔직 리뷰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여름이었죠. 저의 미들급 닌자 650의 앞뒤 타이어를 킹타이어로 교체하고 간간히 타서 드디어 1500km를 넘겨서 이제 한번 그동안 느낀 점을 적어보고자 하고 리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타이어라는 것이 1500km 이후에도 더 많은 느낌과 피드백이 생기기에 차후 마일리지가 쌓여서 느껴지는 점은 제가 이 영상 댓글 상단에 고정해가지고 피드백으로 계속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취향에 따라 타이어를 선택하여 장착하는데 그중 킹타이어에 대한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직접 한번 써보기로 했습니다. 이런 얘기죠 뭐. 야, 킹타이어 끼면 돼진다. 야, 빨리 가고 싶으면 장착해라. 얼마 아끼려다 돼진다 등등 이 중국산 킹타이어에 대한 이미지와 저가라는 이유로 이런 어마무시한 평가를 받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지금이야 뭐 유명 브랜드들이 가격도 잘 나오고 하지만 제가 항상 말하는 고인물 형님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는 뭐 싱코 끼고 슈퍼스포츠 일명 뿅카들로 거기에 싱코 끼고 유명산 막 조지시고 했었거든요. 저도 싱코 잘 끼고 탔던 기억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장착해 보았습니다. 우선 한 가지 대전제를 깔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상 살아오고 제품을 판매하는 일을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싼 건 싼 이유가 있고 그걸 나의 환경에 잘 맞추어서 운영하는 것이 가성비라는 전제가 됩니다. 즉 10만원짜리가 100만원짜리 효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그럼 다 10만원짜리 사지 누가 100만원짜리를 구매합니까? 그걸 알고 가시기 바라고요. 그래도 리뷰를 만드는 이유는 저도 물건을 만들어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사람들은 나에게 맞는 것을 생각보다 잘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부 영향으로 다른 사람이 좋다는 것이 나에게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오프로드 막 드라이빙 이런 걸 좋아해요. 그럼 차로 오프로드 활동을 하려는데 그런 분은 랭글러 집이 맞습니까? 아니면 비싼 마이바흐가 맞습니까? 제가 맞춤 정장 일을 하는데 상담 오시는 고객님들도 가끔 나에게 맞지 않는데 남이 이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럼 고객분들께 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 정도 하시고 남은 돈으로 차라리 플스5 프로 구매하시라고. 네, 합리적인 소비야말로 삶의 지혜고 모든 것의 즐거움이라고 저는 작게나마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것의 장단점을 알아야 정말 내가 써야 할 때 비싸더라도 그것의 장점과 이득을 알기에 거기에 소비를 더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외골수적인 면보다는 박학다식한 것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킹타이어도 분명 어떤 라이더 분에게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 경험을 가지고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자, 언제나 제 리뷰는 그렇듯 여기서 제품의 재원이 어쩌고 스펙이 어쩌고 이거 논하지 않겠습니다. 재미도 없어질 뿐더러 이미 여러 이 타이어 박사님들이 다 말해주시고 특히 제조사 스펙에 얼마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까? 그걸 또 여기서 말한 듯 제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타이어의 컴파운드의 성분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해봐야 몸으로 정말 느낄 수 있는 라이더분 얼마나 있습니까? 뭐 막스 베르스타펜이세요? 네, 없습니다. 이 바이크의 소모품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체감이 많이 되는 거는 타이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이 소모품의 대명사인 엔진 오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의 성향에 따라 느낌을 다르게 받지만 이게 심리적인 게 굉장히 강한 소모품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타이어는 역시나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지만 아무래도 지면에 내 마이크가 바로 닿기 때문에 그런 소모품이기에 타이어는 심리적인 부분에 더 큰 실제적인 것이 겹쳐져서 굉장히 크게 느껴진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킹타이어는 Q등급과 P등급 중에 투어러 성향 중 마일리지에 좀 더 특화된 P등급만 나온다고 합니다. 다른 등급 타이어는 들어오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뭐 예전에 슬릭 타이어도 있고 한데 지금도 그게 생산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 없이 당연히 P등급 타이어를 장착하였습니다. 자, 우선 가격입니다. 킹타이어를 선택하는 많은 분들이 가장 큰 매력을 느끼는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 앞뒤 타이어 교환 24만원이었습니다. 상당히 저렴하죠. 웬만한 브랜드 뒷타이어 값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의 타이어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4만원의 가치는 충분히 합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이유로 킹타이어를 끼면 마치 저 세상 갈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앞에 말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명 타이어 광고에도 이런 카피라이터가 등장하죠. 타이어는 드라이빙의 목적에 따라 최적의 성능 조건이 달라진다. 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킹타이어 P등급은
한 요소의 그 성분과 기본을 충실합니다. 잠깐 앞에 말한 어려운 것 같은 이 컴파운드를 제가 살짝 설명하면은, 참고로 킹타이어 P등급은 더블 컴파운드입니다. 이게 잘못 생각하면 고무충이 막 더블로 들어가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타이어를 이루는 컴파운드는 타이어 성능과 특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고무, 탄소, 실리카, 오일, 첨가제 이런 다양한 재료를 특정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합니다. 그냥 고무로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각 타이어사의 대비고 기술이기도 합니다. 저는 F1 경기를 굉장히 좋아해서 관심 분야 중에 하나인데, 시청하시는 분들이면 아마 아실 거예요. 경기에도 타이어 규정과 컴파운드 규정이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타이어에서 컴파운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마치 빵을 만들 때 밀가루, 계란, 버터, 설탕 등을 알맞은 비율로 섞어 만들듯 그 비율에 따라서 식빵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카스테라나 크루아상으로 다양한 빵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구성 요소와 비율이 타이어를 만드는 데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서 만들어냈는가에 따라 성능과 특징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이런 컴파운드는 고성능 컴파운드와 일반 컴파운드가 있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고성능 컴파운드는 당연히 좋은 재료와 혼합물이 들어가게 가격이 비싸겠죠. 그 외 반면에 일반 컴파운드는 들어가는 혼합물이 조금 단순하고 고가의 재료들보다는 일반적인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겠죠. 저는 원단을 만지는 맞춤 양복 일을 합니다. 이 고가의 원단은 부드럽고 흐름도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그만큼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혼방이라는 원단처럼 자연산 원사와 인공 원사를 섞어서 내구성을 높여서 만들어내는 원단들도 많이 나오죠. 제가 앞서 사용하는 용도를 정확히 하자고 말씀드린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입고 다니는 교복 있죠. 이거 역시 수트의 형태죠. 그리고 영업사원들이 자주 입는 비즈니스 수트도 일할 때 필요한 복장이기에 일명 우리는 그걸 전투복이라고 칭합니다. 여러분은 이 전투복을 최고가의 이탈리아 원단으로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고가의 원단일수록 내구성이 약해서 일상적으로 매일 입어야 하는 옷인 전투복에 그런 원단을 사용한다면 소모가 많이 돼서 쉽게 찢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투복은 튼튼하고 내구성도 좋은 원단으로 저가지만 그 목적에 맞는 제 역할을 잘해주는 원단을 사용하여 제작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어떤 용도로 이 타이어를 선택할지에 따라 이 타이어는 나에게 좋은 타이어일 수도 있고 매우 최악의 타이어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킹 타이어가 더블 컴파운드라고 하지만 왜 저렴하겠습니까? 타이어를 구성하는 컴파운드 아까 말씀드렸죠. 비싼 거 쓰지 않겠죠. 일반적인 컴파운드를 사용해서 내구성, 즉 마일리지를 늘리는 것이 이 타이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투어러 라인인 킹 타이어 P등급이 나오고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그냥 출퇴근할 때 또는 가끔 어디 그냥 편하게 갈 때 이 닌자 650을 타고 가는데, 그래서 거기에 맞는 킹 타이어면 될 것 같아서 꼽았습니다. 이런 닌자 650이 막 슈퍼 코르사만 이런 타이어 제가 보기에 사치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제품을 어떻게 운영할지 생각하지 않고 단지 저렴하고 출신이 중국이라고 해서 매우 하찮고 장착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말하는 주변의 이야기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타이어에 다른 고가의 타이어와 같은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고 전 생각해요. 고로 그냥 마일리지 긴 타이어로 튼튼한 타이어로 일반적인 생활 라이딩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중국 국가도 매우 싫어하고 문화도 매우 싫어합니다. 당연히 중국산 제품들에 대한 많은 편견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일부 품목들은 우리보다 더 많은 발전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이 테크닉이 들어가는 제품들은 아직도 저는 중국산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습니다. 국방 무기들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하지만 이 기본재가 되는 것들은 사실상 중국 제품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깔려 있습니다. 그걸 대부분 많은 사람들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중국산 휴대용 배터리는 사용하지만 중국산 전기차는 아마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기초재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도 비록 돈으로 했다고 하지만 중국은 세계적인 F1 경기에 드라이버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번 열리고 없어진 그랑프리랑은 다르게 레이싱도 많이 열리고요. 돈으로 발랐다고 하지만 그런 모터스포츠나 이런 것에 투자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그게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엔진오일처럼 그런 편견을 버리고 접근한다면 충분히 저렴한 가격에 메리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사용하고 느낀 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우선 초반 마일리가 상당합니다. 현재 1500을 타고 체크했는데도 출고 때 트레이드 그대로인 듯 합니다. 저는 직발도 자주 하고요. 가끔 엔진에 무리 가지 않는 한 급발진 급자동도 종종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를 보면은 가운데서 좌측으로 이 트레드에 철심이 나올 정도로 탈 때가 종종 있는데요.
그래서 중앙 트레드를 보면 타이어의 내구성이 얼마가 되는지 대충 좀 느껴지더라고요. 킹 타이어 짱짱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짱짱해서인지 조금 딱딱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접지력으로 도로를 꽉 잡아주고 달린다는 느낌보다는 좀 탕탕 튄다는 느낌을 더 받았습니다. 일명 돌 타이어라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스쿠터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직 마일리지에만 모든 포커스를 맞춰 저가형으로 나오는 흥하 타이어라는 타이어가 있습니다. 진짜 어마무시한 돌 타이어죠. 마일리지도 자랑하고 유명합니다. 약간은 뭐 다른 타이어를 쓰다 킹 타이어를 쓰니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 레디얼 타이어인데 마치 바이어스 타이어처럼 그런 특장점이 느껴지다 보니까 공기압을 기존보다 1에서 1 조금 넘게 빼고 타니까 조금은 나아진 느낌이었습니다. 접지력이 고가의 타이어보다 솔직히 떨어지는 것은 제가 느끼기에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초반만 그렇고 뭐 속도를 좀 많이 올려서 조지면은 그래도 잘 붙어가는 느낌은 살짝 납니다. 속도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안정적이 되는 게 그래도 레디얼 타이어는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립력이 좋은 타이어와 비교하자면은 당연히 떨어지는 느낌은 사실이고요. 이게 눌려서 쫙 간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당겨서 쭉 나간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뭐 공차 중량이 한 200이 넘는 중심이 낮은 바이크에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할리처럼 육중한 바이크들의 킹 타이어들 뭐 자주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접지력을 그립력으로 붙여서 만드는 게 아니라 공차 중량으로 이게 살짝 눌러서 비슷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것이 좀 체감상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서입니다. 또 코너를 막 미친듯이 타는 라이더가 저는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용 코너를 타는 저에게도 코너에서도 뭐 옆으로 막 밀려나가거나 튕기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타이어에서 중요한 부분이 이 트레드 부분도 있지만 이 사이드월 쪽인데 이 부분이 노면과 직접 접촉하진 않지만 이 사이드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타이어에서 이 상하 운동, 즉 글씬 운동을 해줘서 텐션 역할을 해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거든요. 즉 타이어에서 완충작용을 해주는 것이 이 사이드월 쪽인데 타이어가 어떻게 좋은 기술력으로 제작되었는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이드 쪽으로 기술력이 좋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만 만들면 승차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자동차 타이어에서도 펑크가 나도 굴러갈 수 있게 만든 넷플렛 타이어들 있잖아요. 그런 사이드월이 강한 대신 승차감 완전 별로잖아요. 그런 이유랑 똑같습니다. 지면과 접촉하는 타이어의 가운데는 즉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이 가운데 트레드 영역을 만들 때는 인간의 몸이 뼈 위에 섬유질에 근육이 있고 근육 위에 근막, 그 위에 지방과 피부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타이어도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집니다. 이 스틸벨트 위에 여러 소재가 캡처럼 씌워지는 반면 사이드 쪽은 기본 골조라고 볼 수 있는 카카스라는 게 있어요. 이 카카스 영역이라는 골조가 중요하게 버텨주고 있는데 이 카카스가 쉽게 타이어의 골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격의 흡수나 저항, 안정성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제 느낌이지만 이 가격이 저렴해야 하니까 그 구성하는 모든 영역에 고가의 소재가 아닌 중저가의 소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기에 기술력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한계가 반드시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겹겹이 쌓이는 곳은 못 느끼지만 원 근본이 좋아야 하는 곳에는 그 기술력이나 소재의 장점이 저렴함 때문에 여과 없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죠. 그 기술력이나 소재의 장점이 나와야 되는 부분에 저렴한 소재 때문에 그 빈약함이 여과 없이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은 어렵지만 이 타이어의 구조와 사이드월에 대한 이야기를 왜 했냐면은 자, 이제 중요합니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이드 쪽의 기술력이 제가 보기에 좀 저렴한 것 같아요. 그냥 저렴해서인지 킹 타이어는 레디얼 타이어지만 승차감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이 제가 느끼기엔 사실입니다. 승차감 때문인지 어쩌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승차감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글과 말들을 많이 보고 들었습니다. 이런 느낌이나 단점이 부각되는 타이어들은 아쉽게도 편마모도 심하게 올 수 있다는 것이 제 경험상 여러 타이어를 써보았을 때 나타났던 일입니다. 물론 제가 1500km 뿐이 운행을 못했지만 2000km 또 3000km를 운행하고 목표치인 5000km가 되었을 때 어떨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후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영상에 고정 댓글로 계속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예상이지만 가격이 가격인지라 5000km 이후 마일리지가 급격히 떨어지면 또 교체해야 하니까 그러면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럼 어차피 쌤쌤이지 않습니까? 차라리 1만 km까지 적당한 컨디션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뭐 엔젤 GT 같은
비슷한 성향의 저렴한 타이어를 장착하는 것도 저는 뭐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리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많고 길어졌습니다. 마무리로 제가 느낀 킹타이어는 승차감은 조금 떨어지긴 하지만 안전성이 막 개판이라서 쓰면 털리고 막 날아가고 대지고 하진 않다고 느꼈습니다. 안전성이 문제가 아닌 기술력과 저렴한 단가에서 나오는 소재로 인한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조직에 잘 타시는 분들이야 뭐 킹을 갖다 주든 싱코를 갖다 주든 흥아 이런 거 끼고도 잘 잡아 제끼고 돌리고 하실 고수님들은 다 합니다. 오히려 그런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특히나 요즘은 초보분들도 뭐 리터급 고가의 바이크들 막 팍팍 출고하잖아요. 근데 당연히 그런 차들은 기본 타이어도 굉장히 좋은 타이어가 막 달라붙어 있어요. 그렇게 좋은 브랜드 타이어가 장착돼 있는데 그런 거 타다가 킹을 장착하니까 이전 타이어에 느껴지는 그립감이나 승차감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안전성까지 없는 위험한 타이어다. 그렇게 말들 하시는 것 아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예전에 뭐 바이어스 타이어 끼고 이 승차감이랑 그립력 뭐 같네 이거 고속에서 털리네 이런 말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랑 전 같다고 생각해요. 사실 요즘 뭐 물가도 비싸고 소비도 얼어붙어서 매우 힘든 시기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난 그런 거 상관없이 바이크 취미 이어가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끔 타이어 가격이 부담스러우신 뭐 학생 라이더 분들이나 조금은 아껴서 내 바이크 라이브를 계속 이어가고 싶어하는 라이더 분들도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런 분들이 저가를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게 하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에 맞는 제품을 잘 찾을 수 있는 성관이 있으면 더 좋은 것이니까요. 킹타이어는 저렴한 가격으로 그 가격에 맞는 기본은 하는 타이어이기에 달리는 것이 목적인 라이더 분들이라면 뭐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착해서 탄다고 대지거나 날아가지 않고요. 140에서 170 사이의 속도에서도 저렴하지만 레디얼 타이어 본질은 해주고 있습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체중과 바이크의 특성에 따라 공기압을 조금 조절해 주시고 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등장했는데 그래도 내 관심과 취미가 오토바이라면 한 번씩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는 것도 좋다고 전 생각합니다. 타이어는 알면 알수록 내가 거기에 왜 그 돈을 쓰는지가 엔진오일과는 다르게 바로바로 체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뭐 이런 라이더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매일 도심으로 출퇴근 바이크로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사실 아무리 비싼 좋은 기술력의 마일리지가 잘 나오는 타이어 껴도요 가다서다 많고 급출발 급제동 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비싼 거 소용없이 마일리지 그냥 지우게 되고 편마보도 많이 옵니다. 그러기에 그냥 전투화 쓰듯 사용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킹타이어 P등급이 투어로 나온 타이어라고 하나 요즘처럼 투어러 계열도 뭐 고속 투어러 바이크들이 많은 현실에서 장거리 투어 가거나 뻥 뚫린 지방도로 많이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라이더 분들은 조금은 승차감이나 기술력이 좋고 그래도 접지력도 좋은 타이어들을 선택해서 장착하시면 더 즐겁게 타실 수 있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긴 리뷰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최근에 바이크 탈 시간도 없이 살다 보니까 영상도 조금 긴 텀으로 올라오지만 그래도 한번 올려도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고자 막 따로 잠도 좀 덜 자면서 시간을 내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구독해주시는 분들께 최소한의 성의는 생각해야죠. 자, 오늘도 제 채널의 시청자가 2100명이 넘었네요. 이런 날이 있을 줄이야. 처음에 바이크 채널을 할 때 정비를 하면서 조금은 이 취미를 나와 함께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것처럼 210명일 때 구독자분들을 향한 마음처럼 언제나 솔직하고 진솔한 이야기로 항상 채워가겠습니다. 항상 응원해주시고 즐겁게 봐주시는 구독자분들께 힘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하다는 마음 전합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오토바이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재밌는 취미 항상 따뜻하게 즐길 수 있도록 생업에서 화이팅 하시고 뭐 그렇잖아요. 저 긴 터널을 지나면 파랗고 화창한 하늘이 나오듯 지금의 어려운 시기를 모두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시길 저 역시 응원합니다. 자, 언제나 그렇듯 구독, 좋아요, 댓글 요거 의리입니다. 한 번씩 해주셔서 영상 제작하는데 기운 팍팍 나게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MC 자세였습니다.